안녕하세요. 인생의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떻게 유대인들은 시대와 국경을 넘어 부의 상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부는 단지 운이나 환경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오랜 세월에 걸쳐 전해 내려온 지혜로운 사고방식과 삶의 태도, 그리고 돈에 대한 철학적인 접근이 깃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유대인의 깊은 통찰을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삶을 더욱 풍요롭고 단단하게 만드는 행운의 습관, 그리고 지혜로운 부의 원칙들을 통해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위로와 귀감이 더해지길 바라며 준비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돈에 대한 철학과 태도, 그리고 그들이 실천하는 부의 원칙을 통해 행운을 부르는 돈의 습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끝으로 유대인의 모든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인물,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지혜도 담아보았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야기 속에는 수천 년을 이어온 유대인의 지혜와 세대를 넘어 전해지는 부의 원칙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부터 삶의 깊이를 더하고 행운을 끌어당기는 돈과 인생에 대한 유대인의 생각을 함께 들어보시죠. 첫 번째, 돈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이다. 유대인들은 돈을 인생의 도구로 봅니다. 돈은 삶을 더 자유롭고 풍요롭게 만드는 수단이지 절대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어릴 적부터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돈은 네가 원하는 삶을 위한 열쇠야. 하지만 그 열쇠를 얻기 위해 너 자신을 잃지 말아라. 돈이 인생을 지배하게 되는 순간 삶의 균형과 인간다움을 잃게 된다고 믿습니다. 돈은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는 강력한 힘이지만 그 힘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인생의 품격을 좌우합니다. 부의 시작은 교육이다. 유대인들은 자녀에게 반드시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배움이 곧 부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 교육뿐 아니라 실용적인 경제 교육에도 아주 적극적입니다. 아이들에게 돈의 개념, 예산 짜는 법, 투자하는 법까지 어린 나이부터 차근히 알려줍니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써버리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고 흐름을 만드는 것이다. 돈을 단순한 소비 대상이 아닌 책임감을 갖고 운용해야 할 자원으로 보는 시선입니다.
이러한 습관은 어릴 때부터 몸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돈과 친해지는 법을 어릴 때부터 배우는 것. 그것이 장기적으로 행운을 부르는 돈의 습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자녀분들에게 이러한 돈의 습관을 알려줬을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지금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차근차근 하나씩 시작하면 됩니다. 이어서 세 번째, 주는 것이 곧 받는 것이다. 유대인은 기부를 매우 중요한 삶의 원칙으로 여깁니다. 그들은 주는 사람이 결국 받는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득 일부는 반드시 나눔에 사용하며 이를 통해 공동체를 성장시키고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는 선순환을 만듭니다. 기부는 단지 자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풍요의 메시지를 우주에 전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마인드는 삶의 풍요를 불러옵니다. 나는 충분하다 라는 감정이야말로 행운과 돈을 부르는 가장 강력한 마음가짐입니다. 네 번째, 장기적인 안목으로 움직인다. 유대인들은 단기적인 성과보다 장기적인 가치에 집중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진짜 행운은 오래 기다린 자에게 온다. 비즈니스를 할 때도 투자를 할 때도 지금 이익보다 10년 후의 가치를 생각하라는 원칙을 지킵니다. 이들은 미래를 보는 훈련을 꾸준히 합니다. 그래서 리스크에도 덜 흔들리고 위기에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돈을 잃지 않는 기술이며 행운을 부르는 행동의 기본입니다. 다섯 번째, 돈보다 신뢰가 더 중요하다. 유대인들은 신뢰를 가장 큰 자산으로 여깁니다. 한 번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믿습니다. 이들은 거래에서의 약속, 말의 무게, 계약의 성실함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다. 하지만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행운은 결국 신뢰를 기반으로 한 인간관계에서 옵니다. 여섯 번째, 돈도 감정처럼 흐른다. 유대인들은 돈을 단지 숫자로 보지 않습니다. 돈은 감정과 연결된 에너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흐트러지면 돈의 흐름도 멈춘다고 봅니다. 조급함, 탐욕, 불안은 돈의 흐름을 막는 감정입니다. 이들은 감정 관리가 곧
재정관리라고 가르칩니다. 자신의 감정을 평온히 다스리는 자가 돈도 편안하게 다룰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7번째, 진짜 행운은 사람에게서 온다.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진정한 행운은 좋은 사람을 만나고 그들과 깊은 관계를 맺는 데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맥보다 신뢰의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그 안에는 배려, 존중, 책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쌓일수록 돈보다 더 값진 행운이 인생에 스며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유대인의 돈 습관과 삶의 태도는 단지 부자가 되는 비결이 아니라 지혜롭게 살아가는 기술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삶으로 증명한 유대인, 바로 알버트 아인슈타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인슈타인을 단지 상대성 이론을 만든 천재 물리학자로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를 진짜 위대하게 만든 것은 돈과 명예, 성공 앞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았던 사고방식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스위스 특허청에서 낮은 월급을 받으며 검토관으로 일을 했었죠. 당시 그는 결혼도 했고 가족도 부양해야 했기에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쓸데없는 소비를 줄이고 남는 시간엔 물리학 논문을 썼습니다. 이 시기 아인슈타인은 내가 지금 버는 돈으로는 부족하지만 내가 쓰는 습관은 내 미래를 더 강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작은 월급도 효율적으로 쓰고 단 한 권의 책이라도 값지게 여긴 습관이 후일 천재라는 이름 뒤에 숨어있던 인내와 절제의 증거였죠. 그는 또한 돈을 쫓지 않았습니다. 노벨상을 받았을 때 받은 상금 32,000달러, 오늘날 가치로 약 5억 원을 자신의 전 부인과 아이들의 생계를 위해 고스란히 양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식이 가져다 준 부는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나누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자서전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데에만 집중하지만 나는 부가 아니라 자유로운 삶을 추구했다. 그는 소유보다 존재, 집착보다 자율, 탐욕보다 배움을 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선택들이 그를 단순한 과학자를 넘어 인류 전체의 귀감이 되는 존재로 만든 것입니다. 나는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끊임없이 질문할 뿐이었다.
그의 이런 겸손한 태도는 유대인의 교육 철학, 즉 끊임없는 배움과 자기 성찰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결국 아인슈타인의 삶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지혜가 복리처럼 쌓일 때 행운은 반드시 찾아온다 라는 단순한 진리입니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작은 공부, 아껴 쓰려는 습관 하나, 지혜로운 소비, 절제된 말 한마디가 훗날 당신에게 크나큰 행운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그걸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미래를 복리처럼 바꿔주길 바랍니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오늘 우리는 유대인의 부의 철학 속에서 삶을 조금 더 지혜롭고 단단하게 만드는 유대인의 7가지의 돈의 원칙과 습관, 그리고 알버트 아인슈타인을 통해 행운을 부르는 삶의 태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부란 단순히 돈의 크기가 아니라 어떤 태도로 삶을 대하느냐에 따라 따라오는 결과임을 그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들의 삶 속엔 단순한 부의 축적을 넘어서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돈이 당신을 지배하기 전에 당신이 돈의 흐름을 이해하고 주도하시길 바라며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작은 습관 하나, 생각의 틀 하나를 바꾸어 본다면 우리는 그들처럼 행운이 머무는 삶, 의미와 가치가 쌓이는 삶으로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 인생의 말과 함께 우리 모두 행운이 가득한 삶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영상을 본 여러분들의 후기 또는 나누고 싶은 여러분들만의 지혜를 자유롭게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인생에 오늘의 이 영상이 따뜻한 불빛처럼 머무르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당신의 마음에 지혜가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의 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의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떻게 유대인들은 시대와 국경을 넘어 부의 상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부는 단지 운이나 환경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오랜 세월에 걸쳐 전해 내려온 지혜로운 사고방식과 삶의 태도,
그리고 돈에 대한 철학적인 접근이 깃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유대인의 깊은 통찰을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삶을 더욱 풍요롭고 단단하게 만드는 행운의 습관, 그리고 지혜로운 부의 원칙들을 통해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위로와 귀감이 더해지길 바라며 준비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돈에 대한 철학과 태도, 그리고 그들이 실천하는 부의 원칙을 통해 행운을 부르는 돈의 습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끝으로 유대인의 모든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인물,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지혜도 담아보았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야기 속에는 수천 년을 이어온 유대인의 지혜와 세대를 넘어 전해지는 부의 원칙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부터 삶의 깊이를 더하고 행운을 끌어당기는 돈과 인생에 대한 유대인의 생각을 함께 들어보시죠. 첫 번째, 돈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이다. 유대인들은 돈을 인생의 도구로 봅니다. 돈은 삶을 더 자유롭고 풍요롭게 만드는 수단이지 절대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어릴 적부터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돈은 네가 원하는 삶을 위한 열쇠야. 하지만 그 열쇠를 얻기 위해 너 자신을 잃지 말아라. 돈이 인생을 지배하게 되는 순간 삶의 균형과 인간다움을 잃게 된다고 믿습니다. 돈은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는 강력한 힘이지만 그 힘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인생의 품격을 좌우합니다. 부의 시작은 교육이다. 유대인들은 자녀에게 반드시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배움이 곧 부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 교육뿐 아니라 실용적인 경제 교육에도 아주 적극적입니다. 아이들에게 돈의 개념, 예산 짜는 법, 투자하는 법까지 어린 나이부터 차근히 알려줍니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써버리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고 흐름을 만드는 것이다. 돈을 단순한 소비 대상이 아닌 책임감을 갖고 운용해야 할 자원으로 보는 시선입니다. 이러한 습관은 어릴 때부터 몸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돈과 친해지는 법을 어릴 때부터 배우는 것, 그것이 장기적으로 행운을 부르는 돈의 습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자녀분들에게 이러한 돈의 습관을 알려줬을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지금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차근차근 하나씩 시작하면 됩니다.
이어서 세 번째. 주는 것이 곧 받는 것이다. 유대인은 기부를 매우 중요한 삶의 원칙으로 여깁니다. 그들은 주는 사람이 결국 받는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득 일부는 반드시 나눔에 사용하며 이를 통해 공동체를 성장시키고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는 선순환을 만듭니다. 기부는 단지 자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풍요의 메시지를 우주에 전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마인드는 삶의 풍요를 불러옵니다. 나는 충분하다 라는 감정이야말로 행운과 돈을 부르는 가장 강력한 마음가짐입니다. 네 번째, 장기적인 안목으로 움직인다. 유대인들은 단기적인 성과보다 장기적인 가치에 집중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진짜 행운은 오래 기다린 자에게 온다. 비즈니스를 할 때도, 투자를 할 때도 지금 이익보다 10년 후의 가치를 생각하라는 원칙을 지킵니다. 이들은 미래를 보는 훈련을 꾸준히 합니다. 그래서 리스크에도 덜 흔들리고 위기에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돈을 잃지 않는 기술이며 행운을 부르는 행동의 기본입니다. 다섯 번째, 돈보다 신뢰가 더 중요하다. 유대인들은 신뢰를 가장 큰 자산으로 여깁니다. 한 번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믿습니다. 이들은 거래에서의 약속, 말의 무게, 계약의 성실함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다. 하지만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행운은 결국 신뢰를 기반으로 한 인간관계에서 옵니다. 여섯 번째, 돈도 감정처럼 흐른다. 유대인들은 돈을 단지 숫자로 보지 않습니다. 돈은 감정과 연결된 에너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흐트러지면 돈의 흐름도 멈춘다고 봅니다. 조급함, 탐욕, 불안은 돈의 흐름을 막는 감정입니다. 이들은 감정 관리가 곧 재정 관리라고 가르칩니다. 자신의 감정을 평온히 다스리는 자가 돈도 편안하게 다룰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진짜 행운은 사람에게서 온다.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진정한 행운은 좋은 사람을 만나고 그들과 깊은 관계를 맺는 데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맥보다 신뢰의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그 안에는 배려, 존중, 책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쌓일수록 돈보다 더 값진 행운이 인생에 스며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유대인의 돈 습관과 삶의 태도는 단지 부자가 되는 비결이 아니라 지혜롭게 살아가는 기술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삶으로 증명한 유대인, 바로 알버트 아인슈타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인슈타인을 단지 상대성 이론을 만든 천재 물리학자로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를 진짜 위대하게 만든 것은 돈과 명예, 성공 앞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았던 사고방식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스위스 특허청에서 낮은 월급을 받으며 검토관으로 일을 했었죠. 당시 그는 결혼도 했고 가족도 부양해야 했기에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쓸데없는 소비를 줄이고 남는 시간엔 물리학 논문을 썼습니다. 이 시기 아인슈타인은 내가 지금 버는 돈으로는 부족하지만 내가 쓰는 습관은 내 미래를 더 강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작은 월급도 효율적으로 쓰고 단 한 권의 책이라도 값지게 여긴 습관이 후일 천재라는 이름 뒤에 숨어있던 인내와 절제의 증거였죠. 그는 또한 돈을 쫓지 않았습니다. 노벨상을 받았을 때 받은 상금 32,000달러, 오늘날 가치로 약 5억 원을 자신의 전 부인과 아이들의 생계를 위해 고스란히 양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식이 가져다 준 부는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나누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자서전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데에만 집중하지만 나는 부가 아니라 자유로운 삶을 추구했다. 그는 소유보다 존재, 집착보다 자율, 탐욕보다 배움을 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선택들이 그를 단순한 과학자를 넘어 인류 전체의 귀감이 되는 존재로 만든 것입니다. 나는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끊임없이 질문할 뿐이었다. 그의 이런 겸손한 태도는 유대인의 교육 철학, 즉 끊임없는 배움과 자기성찰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결국 아인슈타인의 삶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지혜가 복리처럼 쌓일 때 행운은 반드시 찾아온다 라는 단순한 진리입니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작은 공부, 아껴 쓰려는 습관 하나, 지혜로운 소비, 절제된 말 한마디가 훗날 당신에게 크나큰 행운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그걸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미래를 복리처럼 바꿔주길 바랍니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오늘 우리는 유대인의 부의 철학 속에서 삶을 조금 더 지혜롭고 단단하게 만드는 유대인의 7가지의 돈의 원칙과 습관, 그리고 알버트 아인슈타인을 통해 행운을 부르는 삶의 태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부란 단순히 돈의 크기가 아니라 어떤 태도로 삶을 대하느냐에 따라 따라오는 결과임을 그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들의 삶 속엔 단순한 부의 축적을 넘어서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돈이 당신을 지배하기 전에 당신이 돈의 흐름을 이해하고 주도하시길 바라며,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작은 습관 하나, 생각의 틀 하나를 바꾸어 본다면 우리는 그들처럼 행운이 머무는 삶, 의미와 가치가 쌓이는 삶으로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 인생의 말과 함께 우리 모두 행운이 가득한 삶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영상을 본 여러분들의 후기 또는 나누고 싶은 여러분들만의 지혜를 자유롭게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인생에 오늘의 이 영상이 따뜻한 불빛처럼 머무르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당신의 마음에 지혜가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의 말이었습니다.